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1차 대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400명을 넘었습니다. 예,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번 오늘 오후 6시까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내일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 될까요? 예, 일단 오늘 이제 지자체 발표된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1,192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서울 계속해서 숫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서울도 뭐 거의 500명 준해서 나오고 경기도도 한 300명대 넘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특히 부산, 경남 쪽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지금 수순이면 어제보다는 지금 이제 6시에 숫자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저녁 사이에 만약에 뭐 한두 군데라도 뭐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되면 내일도 아마 비슷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2,000명 확진도 좀 머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8월 중순이라고 내다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확진자의 숫자 부분들은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수순을 보게 되면 일단 뭐 다음 주 중에도 언제든 뭐 2,000명이 넘어도 뭐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역이 강화된 게 이번 주 초반 월요일부터 방역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적어도 피크는 이제 다다르고 이제 꺾이는 모습들을 봐야 그 이후의 상황들이 그래도 좀 낫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예. 수도권 외 지역에서 4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대유행 때 아마 그건 특정한 상황이죠. 종교 집단에서 한꺼번에 네. 발생했으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가장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되면 4차 대유행은 수도권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전국으로 확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도권 자체 유행 자체가 이제 비수도권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유행 상황이 상당히 길어지는 패턴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차 유행 때도 수도권 발병이 이제 비수도권으로 넘어가면서 확진자 숫자도 오래됐고 또 거꾸로 비수도권의 발병이 수도권으로 다시 불붙는 이런 양상들이 반복되면서 상당히 전국 단위로 오래 갔었고요. 사실 비수도권의 유행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비수도권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또 한측진자가 조금만 늘어도 환자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비수도권의 유행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또 문제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일단은 2단계로만 지금 격상이 돼 있기는 한데 일단은 수도권과의 인접 지역이라든지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들은 일단은 이제 뭐 3단계 격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는 아예 영업 제한을 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해도 지금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서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 단계 일단은 이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지역에서 강하게 전파되고 있던 1차 대유행 때 보면은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뭐 응급차에 태워서 보내고 어려움을 겪었던 게 생각나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뭐 90%를 넘었다든가 이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우리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하게 되는가 이제 이 걱정인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적기를 이미 놓쳤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미 늦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 발표가 이제 25% 정도가 전체 확진자의 델타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난주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데이터가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는 이미 50% 다음 주면 넘을 거다. 다음 주 발표에서. 그리고 8월 넘어가면 아마 델타 변이가 전체의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상황 자체가 통제가 잘 되면 델타 변이의 그런 이제 증가세도 막을 수 있는데 유행 상황 자체가 지금 잘 통제가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델타 변이가 다음 달쯤에는 거의 주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해외에서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조금 늦은 조치겠습니까? 네, 조금 늦은 조치가 아닌가. 사실 델타 변이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생각하면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온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인 걸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 해외 갔다가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방역 조치가 7월 1일자로 7월 5일자로 완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델타 변이의 유행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좀 늦었거나 너무 완화 기조로 간 게 아닌가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하고 네. 또 람다 변이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떤 종류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일단 델타 변이 같은 경우 영국이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럽에서 대부분 주종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방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람다 변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이제 남미 한 30여 국에서 확산돼 있고 주로 페루에서 지금 유행하는 페루의 확진자 한 80% 정도가 지금 이제 람다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람다 변이의 특성이 아직까지 명확지는 않는데요. 일단 치명률을 올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페루의 치명률이 다른 국과 다르게 한 9% 넘게 나오고 있는 측면하고요. 그리고 전파력도 강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WHO가 람다 변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신 들어오는 거 보면은 7월 말까지 한 1,000만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3,000만, 4,000만, 8월, 9월 계속 들어오게는 돼 있어서 네. 요 들어와서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만 어떻게 잘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뭐 국민들이 휴가철에 어떻게든 자제해 주시는 방법밖에 또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시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재혁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